주민을 섬기는 일꾼을 뽑자는 광주 데일리뉴스의 2018 지방선거 캠페인에 따라 오늘은 장서궁 민주진보교육감 단일 후보를 모시고 전남도 교육감 도전에 대한 포부와 향후 계획 등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주진보교육감 단일 후보로 선출되셨습니다. 단일 후보에 대해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작년 12월 전남교육의 변화와 희망을 위하여 전남의 380여 개의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지상에 보도되었듯이 민주진보교육감 추진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1월 한 달 동안 토론회 등등을 통해서 검증 과정을 거쳤고요. 2월 초에 여론조사 그리고 추진위원 투표 등등을 통해서 3명의 후보 중에서 한 사람을 선출했습니다. 제가 그 중에 한 사람으로 선택받았습니다. 장만채 교육감을 제쳐두고 세 분이 경합을 해 단일 후보가 됐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장만채 교육감님은 현직 교육감으로서 추진위 내부 경선에 참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명의 후보가 등록을 하였고요. 도민들께서는 그 사람이 살아온 길, 그리고 소신, 그리고 교육 정책을 보고 두루두루 판단하셔서 최적의 인물로서 저를 선택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남의 현재 교육 정책을 평가해 주신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장만채 교육감님 8년 동안 열심히 하셨습니다. 무상급식이라든지 학교혁신 등 혁신적 교육정책, 학교장 인사제 정착, 그리고 교원 업무 경감 등 많은 면에 있어서 성과를 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교실의 변화라든지 혁신교육 정책의 부진 이런 측면에서는 좀 아쉬운 점이 있었고요. 저는 장만채 교육감님의 성과를 계승하고 더욱 발전시키고 부족한 점이 있다면 이것을 보완, 발전해 나갈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2014년 국감에서 전남의 학교가 재난위험시설 전국 1위 평가를 받았습니다. 아직도 개선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학교 예산 배분이 학생 수 중심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작은 학교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특별사업이라든지 공모사업 등등으로 인하여 특정한 학교에 예산이 편중 지원되고 있습니다. 표준, 학교별 표준 교육비를 산정하여 작은 학교에도 똑같이 예산이 배정되도록 하면 이러한 안전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후보님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본인의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박정희 군사독재 정권 때는 민주주의를 위해서 열심히 싸웠고요. 교사가 되어서 전교조에 가입했습니다. 참교육 실현이라는 말이 너무 매력적이어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교조 전남지부장 그리고 전교조 위원장도 하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국 단위 그리고 전남 단위 교육 시민사회단체에서도 대표를 맡아서 열심히 활동을 했습니다. 교육을 보는 전국적인 안목 그리고 전국적 관점을 가졌다. 저는 그렇게 자부하고 있습니다. 후보님의 주요 정책 중 경청올레라는 게 있던데 어떤 것인지요? 경청올레가 시작된 지 한 달여 됩니다. 도서벽지에서부터 시작해서 20여 군데의 지역에서 많은 지역민들, 교사, 학생, 학부모님들을 만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 아동센터라든지 학교 밖 아이들 쉼터라든지 또는 평생교육시설도 갔습니다. 거기에서 다양한 도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대안을 모색하는 그런 뜻깊은, 의미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후보의 주요 5대 정책, 슬로건에 대해
소개 좀 해주시죠. 예. 첫 번째로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입니다. 모든 아이들은 소중합니다. 이 소중한 아이들을 학부모님들께서는 학교에 맡겼습니다. 학교가 책임져야 됩니다. 즉 책임 교육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초학력이 부족한 아이들은 기초학력 책임제로, 그리고 심신이 미약한 학생, 그리고 부적응아, 그리고 학교폭력 피해 학생들, 이런 학생들에게 대해서는 그에 상응한 치유와 돌봄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포기하고 방치하고 학교 밖으로 몰아서는 안 됩니다. 학교는 이 아이들을 끝까지 책임지는 책임교육 관점 속에서 함께 가야 됩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아이들의 수월성을 신장시키는 교육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모든 아이들은 특별합니다. 각자가 장점과 강점과 특장과 그리고 소질을 갖고 있습니다. 단지 이것이 잠재해 있을 뿐입니다. 오늘날의 교육 현실에서는 이런 잠재 능력이 잘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경험 중심 교육, 다양한 체험 학습을 통해서 잠재 능력을 개발하고 발현시키고 발전시켜야 됩니다. 이 점이 대단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사회는 소수의 영재가 사회를 끌어간다고 하는 신화에서 벗어나 모두를 위한 수월성, 즉 모든 아이들의 잠재적 능력을 개발하는 교육으로 일대 전환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정하고 차별받지 않는 교육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공정하고 차별받지 않는 교육, 즉 평등의 교육은 기회적 평등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기회 균등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 학교에 보면은 공부 못하는 아이라든지 심신이 미약한 아이라든지 여러 어려운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학교 모든 인력과 자원을 총 투입해서 올바르게 성장 발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평등입니다. 1900년대 미국의 유명한 교육학자 존 두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의 아이들을 어제처럼 가르치면 그들의 내일을 빼앗는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이 말은 80여 년이 지난 지금에서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4차 산업혁명의 와중에 있는 오늘날 현실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응하는 문제는 우리 아이들 생존 문제와 직결됩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와도 곧바로 직결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가 변해야 됩니다. 교실 혁명이 필요합니다. 교실에가 미래가 있습니다. 교사들이 모여서 자율적으로 창의적으로 연구하고 토론하고 노력하고, 그래서 이것을 적용하고, 그래서 아이들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단언컨대 교실에 미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분권과 협치의 교육입니다. 오늘날의 교육 문제, 특히 학생 수 60명 이하의 학교가 40%를 넘는 전남의 현실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제 교육은 교육청, 학교만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마을과 지역사회와 지자체와 시민사회와 함께 손잡고 교육 문제를 풀어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감의 권한을 과감히 분산하고 마을과 지역사회와 손잡고 함께 이 문제를 풀어가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과 후 학교라든지 그리고 돌봄의 문제는 지역사회가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을교육 공동체라든지 교육협동조합을 육성 지원해서 마을이 학교와 교육청과 손잡고 교육의 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전남의 학부형들께 신뢰와 믿음을 줄 수 있는 정책이나 말씀이 있다면 해주십시오.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책임교육, 그리고 아이들의 잠재 능력을 개발하는 모두를 위한 수월성 교육, 그리고 공정하고 차별하지 않는 교육, 그리고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지는 교육,
그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손잡고 교육 문제를 풀어가는 5가지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전남교육이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마을과 학교와 손잡고 새로운 전남의 희망을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